안녕하세요. 마스터 제이입니다. 미스터리 제이의 탐정소설 시리즈 그 18번째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젖어 있던 바닥. 비는 오지 않았는데 바닥은 젖어 있었다. 제이는 건물 입구에서 멈춰 서서 그 사실을 먼저 확인했다. 고인 물이 아니었다. 바닥에 남은 건 번짐이었다. 둥글게 퍼진 흔적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끌려간 자국. 누군가 망설이지 않고 이동했다는 표시였다. 그리고 그 이동에는 되돌아오는 동선이 없었다. 계단 아래는 어두웠다. 형광등 하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깜빡이고 있었다. 불이 들어올 때마다 바닥에 젖은 자국은 또렷해졌고 꺼질 때마다 다시 흐릿해졌다. 그 반복은 신경을 긁었다. 제이는 몇 번의 깜빡임을 그대로 두고 보았다. 이런 장소에서는 조급해질수록 더 많은 걸 놓친다. 냄새가 먼저 올라왔다. 눅눅한 종이, 오래된 금속, 습기를 머금은 콘크리트.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막 식어가는 공기의 냄새. 사람이 급히 떠난 공간에서만 남는 조합이었다. 정리를 했지만 완전히 덮지는 못한 냄새.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이곳에 남아 있었다. 문 손잡이를 잡자 차가웠다. 새벽의 냉기라고 하기엔 차가움이 지나치게 일정했다. 안쪽에서 빠져나간 체온이 금속 안에 잠시 머물렀다가 늦게야 식는 감촉. 제이는 손잡이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다. 문을 열기 전에 이 정지는 늘 비슷했다. 열어도 되는지 보다 열고 나서 무엇을 보게 될지가 먼저 떠오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고 그만큼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컵도 펜도 종이도. 컴퓨터는 전원선이 분리된 채로 정리돼 있었고 케이블은 감겨 있었다. 사람이 쓰던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썼다는 사실을 지운 공간. 급히 떠난 흔적이 아니라 떠나기 위해 준비한 흔적이었다. 의자는 책상 안쪽으로 정확히 밀려 있었다. 자연스럽게 밀어넣은 위치가 아니었다. 팔걸이 각도까지 맞춰져 있었다. 제이는 의자 옆에 잠시 섰다. 의자 아래 바닥에만 물기가 조금 더 남아 있었다. 서 있다가 잠깐 앉았던 자리. 오래 앉은 흔적은 없었다. 잠깐이라는 시간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길어진다. 여긴 비워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네요. 뒤에서 낮게 떨어진 목소리. 질문처럼 들렸지만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말투였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벽 쪽 선반으로 시선을 옮겼다. 파일들은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색이 고르지 않았다. 오래된 회색들 사이에 유독 밝은 등판들이 섞여 있었다. 최근까지도 누군가 손을 댔다는 뜻. 그리고 그 사이 분명히 빠져나간 몇 개의 자리. 빈 자리는 항상 주변보다 먼저 말을 건다. 제이는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남아있는 파일의 순서를 눈으로 훑었다. 책에는 유지돼 있었다. 혼란 속에서도 규칙을 지킨 흔적. 규칙을 지킨다는 건 들키지 않기 위한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책상 아래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서랍이 하나 더 있었다. 제이는 허리를 굽혀 서랍을 당겼다. 잠금 장치는 이미 망가져 있었고 서랍은 걸림없이 열렸다. 안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정리된 비움은 아니었다. 급히 털어낸 비움. 바닥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무언가를 꺼내다 미끄러진 흔적. 준비된 사람도 마지막 순간엔 실수를 한다. 중요한 물건이었을까요?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서랍 안쪽 구석에 붙어있는 얇은 종이 조각에 머물러 있었다. 메모를 떼어내려다 실패한 흔적. 글자는 대부분 번져 있었지만 단어 하나만은 또렷했다. 이동. 제이는 그 단어를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그대로 두었다. 가져가는 순간 누군가가 의도한 상태가 완성될 것 같았다. 이 공간은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다. 그는 방 안을 다시 한 바퀴 돌았다. 바닥의 물기는 문 쪽에서 책상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이상은 없었다. 방을 배회한 흔적이 아니라 한 번의 이동과 한 번의 정지. 마지막 행동은 언제나 단순해진다. 복잡함은 준비 과정에만 남는다.
창문 쪽으로 다가가자 커튼 끝이 살짝 젖어 있었다. 손으로 쥐었다 놓은 자국. 창은 닫혀 있었고 틈도 없었다. 그런데도 젖어 있었다. 밖을 본 흔적이 아니었다. 밖을 보려다 멈춘 흔적. 혹은 밖을 보지 않으려고 붙잡은 흔적. 제이는 커튼을 아주 조금 들어 올렸다. 밖은 어두웠고 골목 끝에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잠깐 스쳐간 그림자가 있었다. 사람이었는지 착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누군가 아직 이 주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감각이었다. CCTV는요? 복도 쪽은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은 어제부터 녹화가 비어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짧은 정적이 흘렀다. 어제부터라는 시간은 너무 정확했다. 우연은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다. 누가 관리합니까? 건물주 쪽에서요. 저는 열쇠만 관리합니다. 열쇠만 쥔 사람은 대개 더 많은 걸 본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다. 제이는 관리인의 손을 봤다. 손톱은 짧게 잘려 있었고 손등은 거칠었다. 오래 일한 손. 그리고 시선을 자주 피하는 눈. 이미 한 번 이상 이 방을 들여다본 사람의 눈이었다. 제이는 다시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바닥에 물기는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방향은 남는다. 언제나 그랬다. 사람도 기록도. 문을 나서기 전 제이는 한 번 더 방을 돌아봤다. 이곳엔 아직 끝나지 않은 공기가 남아 있었다. 말로 남기지 못한 선택, 기록으로 옮기지 못한 판단. 그리고 누군가 스스로에게 남긴 마지막 질문. 문을 닫는 순간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종이 소리가 났다. 바람 때문은 아니었다. 제이는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잠시 멈췄다. 귀를 기울이면 들리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였다. 아주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소리. 제이는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계단을 내려갔다. 발밑에 젖은 자국은 여전히 한 방향이었다. 밖으로 그리고 아직 이름 붙지 않은 어둠 쪽으로. 2부. 흔들리는 이름. 건물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실내에 남아있던 눅눅함은 문이 닫히는 순간 끊겼고 대신 밤 공기에 얇고 차가운 선이 얼굴을 스쳤다. 제이는 곧바로 걷지 않았다. 출입문 앞에 서서 골목을 한 번에 보지 않고 나눠서 살폈다. 왼쪽 골목, 오른쪽 골목, 그리고 정면. 시선은 늘 가장 평범해 보이는 쪽에서 오래 머물렀다. 바닥은 빠르게 말라가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젖어있던 자국이 마치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흐릿해지고 있었다. 흔적은 늘 이렇게 사라진다. 기억보다 빠르고 사람보다 먼저. 제이는 그 순서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면 남아있는 것까지 놓친다. 마지막으로 나간 사람 확실합니까? 뒤에서 들린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보다 조심스러웠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말에 가까웠다. 제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골목 끝을 바라봤다. 가로등 아래에서 그림자가 하나 늘어졌다가 바람에 흔들리며 사라졌다. 사람이었는지 착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장소가 아직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다는 감각이었다. 관리인은 문을 닫으며 열쇠를 돌렸다. 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골목에 과하게 울렸다. 잠그는 동작에 필요 이상으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오래 반복된 습관이라기보다는 불안을 눌러 담는 동작에 가까웠다. 제이는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리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이를 보지 않았다.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다. 조금 전까지 물기가 남아있던 자리. 이미 말라버린 흔적 위에 방향만 남아있었다. 그럼 기록은요? 관리인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입을 다물었다. 침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불필요한 계산이 들어있었다. 출입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말은 공기를 멈추게 했다. 제이는 그 말을 흘려보내지 않았다. 이름은 보통 지워진다. 하지만 더 자주 옮겨진다. 관리인의 얼굴에는 그 차이를 모르는 표정이 떠 있었다.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얼굴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래 이런 건물을 지켜본 사람의 얼굴이었다. 골목 끝에는 작은 카페 하나가 불을 켜고 있었다. 이 시간까지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누군가를 아직 보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제이는 말없이 그쪽으로 발을 옮겼다. 동행 인물은 잠시 망설이다가 뒤따라왔다. 그 망설임은 이 조사가 서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손님은 없었고 테이블 하나만 치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컵도 접시도 없었다. 의자만 살짝 비켜나 있었다. 누군가 잠깐 앉았다 일어난 자리. 오래 머문 흔적은 아니었지만 금방 사라질 것 같지도 않은 상태였다. 사람의 체온이 빠져나간 직후의 공기였다. 여기 자주 왔습니까? 카운터 안쪽에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머리를 묶은 고무줄이 늘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루를 길게 쓴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제이를 바로 보지 않았다. 먼저 치워지지 않은 테이블을 바라봤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기억처럼. 예. 자주요. 어떤 사람이었죠? 여자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조용했어요. 그 말은 충분하지 않았다. 여자는 그걸 알고 있다는 듯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있는지도 몰랐을 정도예요. 조용하다는 말은 늘 애매하다. 말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제이는 그 간격을 보고 있었다. 뭘 했습니까? 종이를 봤어요. 여자는 테이블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항상 종이를 들고 왔어요. 봉투에 담긴 것도 있었고, 접힌 것도 있었고, 읽는 건지, 확인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표면에는 아주 미세한 긁힘이 남아 있었다. 종이를 반복해서 올려두고 다시 치운 흔적. 망설임이 남긴 자국이었다. 제이는 그 긁힘을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 눈으로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입니까? 어제요. 밤이 꽤 늦었어요. 어제. CCTV가 비어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우연치고는 지나치게 정확했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까? 여자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를 안 마셨어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카페에서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는다는 건 시간을 마시고 있다는 뜻이다. 제이는 그 장면을 떠올렸다. 종이를 앞에 두고 읽지도 쓰지도 않는 사람. 결정을 미루는 자세.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정지. 나가기 전에 말은 했습니까? 아니요. 여자는 손을 만지작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다. 대신 봉투를 하나 두고 갔어요. 내용은요? 처음엔 있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라졌어요. 누군가 가져갔다. 여자는 훔쳐갔다는 말을 쓰지 않았다. 가져갔다는 말은 허락이 있었을 가능성을 남긴다. 제이는 그 여지를 머릿속에 남겨두었다.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왔습니까? 여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더요.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자는 얼굴을 떠올리려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급해 보였어요. 찾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카페를 나서자 골목은 더 조용해져 있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가고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흔들렸다. 제이는 그 그림자를 끝까지 보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본 상태였다. 이름 없는 사람은 늘 주변에 흔적을 남깁니다. 동행 인물이 낮게 말했다. 혼잣말에 가까운 소리였다.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기억 속에만 메모를 남겼다. 시간, 장소, 말의 어긋남, 봉투, 종이, 이름이 없는 기록. 카페에 불이 꺼졌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뒤였다. 제이는 그 장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름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골목 어딘가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3부 붕괴 지점. 카페를 벗어난 뒤 골목은 더 길어 보였다. 같은 거리였지만 발걸음이 닿는 위치마다 공기가 달랐다. 제이는 속도를 바꾸지 않았다. 빠르게 움직이면 도망치는 사람의 호흡에 맞춰지고 느리게 움직이면 기다리는 사람의 리듬에 말려든다. 그는 그 둘 사이를 택했다. 아무 쪽에도 맞지 않는 속도. 동행 인물은 몇 걸음 뒤에서 따라왔다. 말은 없었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걸 그도 이미 알고 있었다. 대신 숨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숨을 참는 게 아니라 공기 속에 섞이게 만드는 방식. 제이는 그 숨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골목 중간에서 바람이 한번 세게 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찢어졌다가 다시 붙었다. 벽에 붙은 광고지가 한 장 떨어져 굴러갔다. 종이가 바닥을 긁는 소리. 조금 전에도 들렸던 소리였다. 제이는 걸음을 멈췄다. 여기서부터군요. 동행 인물이 말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확신이 섞여 있었다. 추측이 아니라 감각의 판단.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바닥을 보았다. 먼지가 쌓여 있어야 할 골목인데 일정한 선 하나가 나 있었다. 누군가 자주 드나들며 만든 흔적. 도망치는 동선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동의 결과였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자 작은 출입구가 하나 더 나타났다. 정면 출입구보다 훨씬 낡아 있었고 일부러 관리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쓰지 않는 문이 아니라 쓰고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한 문. 문 앞 바닥에는 발자국이 하나 있었다. 하나뿐이었다. 여러 번 오간 흔적이 아니라 딱 한 번 멈췄다 간 흔적. 발끝이 안쪽을 향해 있었다. 들어가려다 멈춘 방향. 여기로 나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행 인물이 말했다. 아니, 제이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고정된 느낌은 아니었다. 오래된 잠금 장치 특유의 유격. 힘을 주지 않아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안쪽 공기의 움직임이 전해졌다. 그때였다. 안쪽에서 종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아주 느린 소리였다. 급하게 넘기는 소리가 아니라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넘기는 소리.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소리. 제이는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소리는 잠시 계속되다가 마치 누군가 들렸다는 걸 알아차린 것처럼 멈췄다. 동행 인물의 호흡이 흔들렸다. 안에 누가 있습니다.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에서 손을 뗐다. 소리를 멈춘 쪽이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 몇 초가 흘렀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계산과 판단이 여러 번 오갔다. 문이 안쪽에서 열렸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빛이 닿지 않는 각도에 있었고 눈만 희미하게 반짝였다. 급히 도망친 사람의 자세는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를 기다리다 들킨 사람의 자세였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침착했다. 두려움보다는 피로에 가까웠다. 제이는 그 목소리를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비슷한 결의 목소리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카페에서 사라졌던 봉투와 비슷한 두께. 종이를 접어들고 오래 다닌 사람의 손이었다. 그건 당신 것이 아닙니다. 동행 인물이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져 있었다. 말로 먼저 선을 긋는 방식. 상대는 웃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처음부터 주인이 정해진 적이 없는 겁니다. 제이의 시선이 파일에서 상대의 손목으로 옮겨갔다. 손목 안쪽에 희미한 자국이 보였다. 종이를 오래 쥐고 있을 때 생기는 흔적. 기록을 다루는 사람의 몸에 남는 표식. 왜 남아 있었습니까? 제이의 목소리는 낮았다. 1부와 2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공기를 가른 말이었다. 동행 인물의 시선이 제이에게로 향했다. 짧은 놀람. 그리고 곧 이에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상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옮기지 못한 게 있어서요. 파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건 지우면 안 되는 기록입니다. 누가 그렇게 판단합니까? 제이는 한 걸음 다가섰다. 위협이 아니라 거리의 조정이었다. 도망칠 수 있는 거리도 공격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다. 선택만 남는 거리. 그 판단은 항상 늦게 내려집니다. 상대의 말은 대답 같지 않았다. 오히려 변명에 가까웠다. 당신이라면 알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제이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겹쳐졌다. 비슷한 골목, 비슷한 밤, 그리고 같은 말. 그때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을 넘겼다. 그 선택이 무엇을 남겼는지 그는 지금도 알고 있었다. 뒤쪽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 셋. 일정한 간격. 급하지 않은 걸음. 쫓는 쪽이 아니라 수거하는 쪽의 움직임. 동행 인물이 뒤를 돌아봤다. 우릴 노린 겁니까?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파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내려놓는 방식이 조심스러웠다. 던진 것도 포기한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반드시 집을 거라는 걸 아는 동작.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는 뒤돌아서지 않았다.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 순간 골목의 그림자와 그의 그림자가 겹쳤다. 어느 쪽이 사람이고 어느 쪽이 벽인지 구분되지 않는 상태. 제이는 바닥에 놓인 파일을 보았다. 겉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다. 제목도 이름도. 대신 표지 모서리에 아주 얇은 글킴이 하나 있었다. 일부러 남긴 흔적. 읽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신호.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금 집으면 동행 인물이 말했다. 지금 안 집어도 제이가 말을 이었다. 그는 파일을 짚지 않았다. 대신 발로 살짝 밀어 가로등 불빛이 닿는 쪽으로 옮겼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누군가는 볼 것이고 누군가는 가져갈 것이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동행 인물이 말했다. 끝이 아니라는 건 제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시작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돌아섰다. 뒤에서 파일이 다시 들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집었다. 누군가는 놓쳤다. 어느 쪽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제 기록과 사람이 같은 그림자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제이는 골목을 벗어나며 아주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후회도 확신도 없었다. 다만 하나의 감각만이 남아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감각. 그리고 그림자 문서국이라는 이름이 아직 아무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4부. 남아있는 순서. 문은 닫혀 있었지만 제이는 바로 돌아서지 않았다. 손잡이에 손을 대지 않은 채 그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손을 대면 끝날 것 같았다. 끝난다는 감각이 아니라 끝나버릴 것 같다는 예감이었다. 아직이다. 동행 인물은 두 걸음 뒤에서 멈춰섰다.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거리에서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늦어진다. 안 여십니까? 열 필요가 없어. 안에 누가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은 없어. 지금은 이란 말은 조금 전까진 있었다는 뜻이지. 제이는 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계단 쪽을 흘끗 보았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항상 방향을 정해 움직이지만 결정은 늘 중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건물은 결정을 미루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 여기서 많이들 멈추는군요. 멈췄다는 건 나가지 않았다는 거야.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흔적이 남지. 제이는 계단 난간을 바라봤다. 먼지가 고르게 쌓여있는 부분과 유독 닦인 부분이 나뉘어 있었다. 손이 머문 높이, 팔꿈치가 스친 각도. 누군가는 여기서 오래 서 있었다. 누군가 기다렸다는 흔적입니까? 기다린 게 아니라 제이는 한 박자 쉬었다. 기다리게 만든 거지. 동행 인물은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조명을 올려다봤다.
절반만 켜진 형광등. 꺼진 것도 켜진 것도 아닌 상태. 불을 다 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럼 왜 전부 끄지 않았을까요? 길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이런 상태를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길 쓰는 사람들은 그래. 제이는 계단을 한 칸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 같은 움직임을 2번 반복했다. 소리가 달랐다. 아래가 비어 있다. 방금 일부러 그러신 겁니까? 소리를 확인했어.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긴 오래된 구조야.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 그럼 이 건물 자체가 맞아. 제이는 말을 끊었다. 사건의 일부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렸다. 그 소리가 대화를 대신하는 듯 했다. 아까 그 방으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같은 방은 2번 볼 필요가 없어.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확인은 이미 끝났어. 그런데도 여기에 남아 계신 이유는 제이는 이번엔 동행 인물을 돌아봤다. 아주 잠깐. 오래 보지 않았다. 시간 때문이야. 시간이요? 이 사건은 아직 느려. 느리다는 건 누군가 서두르지 않는다는 뜻이지. 제이는 다시 문을 봤다. 처음 서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여전히 손잡이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열면 순서가 바뀐다. 지금 열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열면 제이는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다. 우리가 늦어져. 늦어지는 게 문제입니까? 항상. 동행 인물은 숨을 한 번 들이켰다. 그럼 언제 엽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럼 누가? 다음 순서에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이는 고개를 저었다. 범인은 아직 아니야. 아직이란 말 자주 쓰십니다. 지금은 그 말이 제일 정확해.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났다. 아주 작게. 2 사람 모두 동시에 시선을 내렸다. 하지만 곧 멈췄다. 실제 발소리는 아니었다. 건물이 내는 소리였다. 이 건물 너무 오래 사람을 봤어. 여긴 오래 쓰인 곳이군요. 기록이 머무는 장소는 늘 그래. 머문다는 건 이동하기 전이라는 뜻이지. 제이는 손목시계를 보지 않았다. 대신 감각으로 시간을 재고 있었다. 이 정도면 누군가 움직였을 시간이었다. 이제 나가십니까? 아니, 또요? 조금만 더. 뭘 기다리십니까? 제이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실수. 누군가 실수하길 기다리십니까? 시간을 쓰는 사람은 결국 실수해. 동행 인물은 더 묻지 않았다. 이쯤에서 질문을 던지면 오히려 흐름이 끊긴다는 걸 느낀 표정이었다. 제이는 문에서 한 발 물러났다. 아직 열지 않았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물러난 거리만큼 판단이 앞으로 나와 있었다. 이제 움직이겠군. 그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번엔 내려갈 생각이었다. 내려가는 쪽이 다음 순서였다. 이제 방향이 보이십니까? 방향은 처음부터 있었어. 그럼 왜 이렇게 오래? 확신이 필요했거든. 지금은요? 제이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지금은 충분해. 2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까보다 속도가 빨랐다. 서두르는 속도는 아니었지만 머뭇거림은 없었다. 기록은 이미 이 장소를 떠났고 사람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으며 순서만이 조용히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서를 건드리는 순간 이 사건은 비로소 말을 시작할 것이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제이는 일부러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잡을 필요가 없었다. 이 정도 밝기, 이 정도 높이, 이 정도 속도라면 눈과 발만으로 충분했다. 아직 급할 단계는 아니야. 동행 인물은 반 계단 뒤에서 따라왔다. 발소리를 맞추려 하지 않았다. 일부러 어긋난 리듬을 유지했다. 질문이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거리였다. 아까 말한 그 사람, 어떤? 시간을 쓰던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늘 눈에 띄지 않아. 왜죠? 눈에 띄면 시간을 못 쓰거든. 계단 끝에 다다르기 전에 제이는 멈췄다. 이번엔 이유 없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동행 인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유 없는 멈춤이 가장 많은 말을 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여긴 그냥 통로 아닙니까? 통로는 제일 많이 버려지는 장소야. 버려진다는 건 기억에서 빠진다는 뜻이지. 제이는 계단 벽을 바라봤다. 벽면에는 오래된 못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다. 포스터를 붙였다 뗀 흔적, 안내문을 달았다가 제거한 흔적. 이곳은 늘 임시였다. 임시는 오래 남는다. 여기서 뭘 확인하신 겁니까? 사람들이 뭘 안 보는지. 안 보는 걸 왜 봅니까? 사건은 항상 안 본 곳에 숨어. 제이는 다시 걸었다. 이번엔 아래층 폭도로 향했다. 아까보다 조명이 더 어두웠다. 일부는 완전히 꺼져 있었고 일부는 깜빡이고 있었다. 2층은 관리가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닌가요? 안 하기로 한 거지. 누가요? 여길 쓰는 쪽에서. 동행 인물은 폭도 끝을 바라봤다. 사람은 없는데요. 그래서 쓰기 좋아. 빈 공간이라서요? 아무도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제이는 폭도 중간에 놓인 소화기를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왔다. 소화기 받침대 아래가 미묘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옮겼다. 그리고 다시 놓았군. 왜 소화기를 보십니까? 이동한 흔적이 있어. 이걸 옮겨서 뭘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기기보다 제이는 소화기를 살짝 밀었다. 아주 조금.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을 벌 수 있지. 시간을요? 누군가 찾게 만들면 그만큼 늦어져. 동행 인물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늦고 있어. 일부러요? 그래야 앞서 있던 사람이 실수해. 제이는 벽에 붙은 오래된 층 안내도를 바라봤다. 몇 층의 표시는 지워져 있었고 화살표는 덧그려져 있었다. 여기 표시는 왜 이렇게 엉망이죠? 바뀌었기 때문이야. 뭐가요? 용도도 사람도. 그럼 기록도 기록은 제일 늦게 바뀌지. 제이는 안내도를 손가락으로 짚지 않았다. 대신 눈으로 따라갔다. 지워진 숫자 위를 지나 덧그려진 화살표를 천천히 후었다. 이 건물은 기록이 이사오기 좋은 구조야. 아까 말한 그 방. 응. 거긴 왜 비워졌습니까? 비운 게 아니라 아닌가요? 옮긴 거야. 완전히요? 아니. 일부러 조금 남겼지. 왜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동행 인물은 잠시 말이 없었다. 돌아오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잡을 수 있으면 이미 돌아왔겠지. 그럼 기다리는 겁니까? 기다리게 만드는 거야. 제이는 폭도 끝에서 멈췄다. 더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 이쯤에서 방향을 바꾸는 게 맞았다. 지금 더 가면 너무 빨라. 이제 올라가십니까? 아니. 그럼요. 옆으로. 옆이라면 같은 층 다른 기억. 동행 인물은 그 말에 의미를 묻지 않았다. 대신 제이의 뒤를 따라 방향을 틀었다. 이 건물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진다는 거야. 익숙하면 안 보게 돼. 제이는 문 하나 앞에서 멈췄다. 아까 봤던 문과 비슷했지만 미묘하게 달랐다. 손잡이의 마모 상태가 달랐다. 여긴 아직 쓰고 있어. 여긴 안 여십니까? 여긴 더더욱. 이유는요? 여긴 실수가 나오는 방이야. 실수가요? 사람이 자기를 믿기 시작하면 꼭 실수해. 제이는 문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럼 우리는 실수를 기다리지.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동행 인물은 잠시 웃음을 삼켰다. 이런 수사는 처음입니다. 수사가 아니야. 그럼 뭡니까? 시간 관리. 이제 슬슬 움직이겠군. 제이는 시선을 폭도 끝으로 옮겼다. 아주 멀리서 어딘가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확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들으셨습니까? 응. 사람 소리입니까? 아직은. 아직은? 건물 소리야. 그럼 사람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말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의 소리가 또렷해졌다.
이제야 시간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제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동행 인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폭도 끝에 조명이 한 번 깜빡였다. 그 순간 제이는 방향을 정했다. 다음은 사람이다. 폭도 끝에 조명이 다시 한 번 깜빡였다. 이번엔 확실했다. 전기 문제 특유의 리듬이 아니었다. 일정하지 않은 간격, 누군가 손으로 스위치를 건드릴 때 나오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왔다. 제이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수록 상대는 스스로를 드러낸다. 동행 인물도 말을 삼켰다. 질문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내뱉지 않았다. 대신 벽에 기대서서 귀를 기울였다. 바닥 어딘가에서 미세한 마찰음이 났다. 고무창이 아니라 가죽. 오래된 구두였다. 하나입니까? 낮게 거의 숨처럼 나온 말. 아직은. 여럿일 가능성도. 가능성은 항상 많아. 제이는 손목을 가볍게 풀었다.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다. 이 장면에는 도구가 필요 없었다. 사람만 있으면 됐다. 도망칠 생각은 없어. 대신 시간을 벌겠지. 폭도 반대편에서 문 하나가 열렸다 닫혔다. 아주 살짝. 닫히는 쪽이 더 조심스러웠다. 닫히는 소리를 숨기려는 사람은 이미 들켰다는 걸 알고 있다. 들었습니다. 들으라고 낸 소리야. 그럼 이제 아직. 제이는 손을 들어 동행 인물을 멈춰 세웠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이었다. 앞으로 나가지 말라는 신호였다. 말을 하게 만들어야 해. 제이는 일부러 한 발 내디뎠다. 구두굽이 바닥을 긁었다. 크게 분명하게. 숨길 생각이 없는 소리였다. 잠시 후 낮고 쉰 목소리가 폭도에 번졌다. 누굽니까? 질문이 먼저 나왔다. 예상대로였다. 숨어있는 쪽이 먼저 묻는 질문은 늘 같은 형태다. 당신이 누구냐가 아니라 얼마나 위험하냐를 재는 질문. 지나가던 사람. 이 시간에 이 건물은 원래 시간이 느려. 짧은 침묵. 그 침묵은 계산 중인 침묵이었다. 여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관리 구역입니다. 관리라는 말 오래됐군. 문 뒤쪽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다. 상대는 움직이면서도 자리를 완전히 바꾸지 않았다. 도망칠 통로는 확보해놨어. 경찰입니까? 아니, 그럼 돌아가시오. 돌아갈 이유가 없어. 동행 인물의 시선이 제이에게 잠깐 왔다가 다시 어둠으로 향했다. 질문을 던질 타이밍이 아니었다. 지금은 기다리는 쪽이 유리했다. 뭘 찾는 겁니까? 사람. 여긴 사람이 없습니다. 방금 말했잖아. 제이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또렷하게 냈다. 숨어있는 쪽이 스스로를 더 의식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사람은 여기 없다고. 그럼 소리는 건물 소리입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했지. 문이 조금 더 열렸다. 이번엔 얼굴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깨 윤곽이 어둠에 걸렸다. 상대는 한 발도 더 나오지 않았다. 습관이야. 항상 문턱을 넘지 않지. 왜 불을 다 켜지 않았죠? 질문이 돌아왔다. 같은 질문. 아까 동행 인물이 했던 말과 거의 같았다. 눈에 띄기 싫어서. 그럼 왜 다 끄지 않았습니까? 길을 잃기 싫어서. 제이는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줬다. 상대의 숨이 순간적으로 끊겼다.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여길 쓰는 사람들. 당신 이 건물에 대해 아는 게 많군. 당신도. 침묵이 길어졌다. 이번엔 상대가 시간을 쓰고 있었다. 질문을 던질지, 도망칠지 아니면 더 깊이 말려들지. 이제 선택해야 해. 그 방엔 왜 다시 들어갔습니까? 어떤 방? 위층 기록이 있던 방. 아, 제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그 방은 끝났어. 끝난 방에
왜 다시 갔죠? 확인. 뭘? 남겨둔 걸. 동행 인물이 숨을 들이켰다. 상대의 손이 문 안쪽에서 움직였다. 주머니를 만지는 소리. 꺼낼까 말까 망설이는 손놀림.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아. 그럼 왜 여기까지? 순서 때문이지. 상대가 웃었다. 아주 짧게. 웃음이라기보다 비웃음에 가까웠다. 순서라. 늘 그 말을 쓰는군. 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아직 안 왔습니다. 곧 와. 확신합니까?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더 다가갔다. 이번엔 일부러 발소리를 줄였다. 이제 충분히 가까워. 당신 기다리고 있었지. 뭐요? 실수. 상대의 숨이 다시 빨라졌다. 문 안쪽에서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금속은 아니었다. 가벼운 종이 묶음. 혹은 얇은 파일. 떨어뜨렸군. 아닙니다. 괜찮아. 제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정했다. 시간을 쓰는 사람은 결국 손부터 느려져. 잠깐의 정적. 그리고 문이 더 열렸다. 상대의 얼굴이 처음으로 빛에 걸렸다.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눈동자가 반짝였다. 피로한 눈. 잠을 줄여가며 시간을 쓴 눈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동행 인물이 묻지 않고 상대가 물었다. 제이는 잠시 생각했다. 여기서 끝내면 빨라. 너무 빨라. 아직, 또 아직입니까? 지금부터가 제이는 한 단어를 고르듯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가장 느린 구간이야. 폭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다. 이번엔 분명했다. 다른 발소리. 다른 리듬. 동행 인물의 시선이 순간 흔들렸다. 더 있습니까? 제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이제 모이기 시작했군. 사람들이, 기록이, 그리고 숨겨두었던 시간들이. 제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는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이었다. 이제부터 그가 낮게 말했다. 말을 아껴. 동행 인물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는 침을 삼켰다. 폭도의 공기가 바뀌었다. 조용했지만 더 이상 비어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다. 발소리는 세 개였다. 하나는 이미 들리던 리듬, 하나는 막 합류한 리듬, 그리고 하나는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리듬이었다. 셋은 서로를 흉내내지 않았다. 각자 자기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서로 모른 척하고 있군. 제이는 몸을 벽 쪽으로 반걸음 붙였다. 도망치기 위한 위치가 아니라 시야를 나누기 위한 위치였다.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렸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입을 여는 쪽은 늘 준비가 덜 돼 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새로운 목소리였다. 낮지도 높지도 않았다. 감정을 숨기려는 사람의 중간 톤. 질문이 늦었군. 제이가 말했다. 당신들은 누구죠? 아까도 비슷한 걸 물었지. 침묵.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는 침묵이었다. 둘이서 뭘 꾸미는 겁니까? 동행 인물이 처음으로 입을 열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제이가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꾸민다는 말. 제이가 천천히 말했다. 여기선 잘 안 써. 그럼 뭐라고 부르죠? 흘려보는 거지. 흘려본다고요. 그래야 오래 남거든. 폭도 조명이 또 한 번 깜빡였다. 이번엔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모두 이미 알고 있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알고 있다는 태도는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이제 다들 여기까지는 계산했어. 당신들 위층에서 내려왔죠? 새 목소리가 말했다. 맞아. 그 방에서 뭘 봤습니까? 보여준 것만. 숨긴 건요? 숨긴 건 아직. 동행 인물이 숨을 들이켰다. 그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숨소리도 하나의 발언이었다. 아직이란 말 너무 자주 씁니다. 그래서 아직이야.
잠깐의 정적. 그 사이 처음 문 뒤에 숨어있던 인물이 한 발 더 나왔다. 이제는 셋 다 서로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어둠에 걸려 있었지만 자세는 드러났다. 다들 뒤를 생각하고 있어. 우린 여기서 더 말 안 합니다. 새 목소리가 말했다. 그래, 그럼 비켜주시오. 비켜줄 수는 있지. 제이는 한 발 옮기지 않았다. 대신 대신 뭡니까? 하나만 남기고 가. 뭘? 실수.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엔 완전히. 건물 소리도 발소리도 멈췄다. 이런 정적은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가면 누군가 무너진다. 무슨 실수를 말하는 거죠? 이미 했어. 언제? 방금. 제이는 바닥을 보지 않았다. 대신 가장 먼저 떨어졌던 방향을 떠올렸다. 종이 묶음이 닿았을 바닥의 감각. 손이 늦어진 각도. 이제 누군가는 돌아봐야 해. 우린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문 쪽 인물이 말했다.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이는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늘 제일 깊이 연루돼. 증거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 그럼 곧 생겨. 새 목소리가 웃음을 흘렸다. 이번엔 숨길 생각이 없는 웃음이었다. 당신 확신이 지나치군. 확신은 아니야. 그럼 뭡니까? 방향.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동행 인물이 드디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 움직임에 모두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짧은 흔들림. 하지만 충분했다. 이제 갈 겁니다. 동행 인물이 말했다. 어디로? 여기 말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행 인물은 제이를 보지 않고 말했다. 돌아오는 쪽이 제이가 말을 이었다. 더 오래 걸릴 거야. 셋은 더 말하지 않았다. 말이 끝난 자리에 선택이 남았다. 누구도 붙잡지 않았다. 붙잡지 않는 것이 이 장면의 규칙이었다. 발소리가 다시 갈라졌다. 하나는 위로, 하나는 옆으로, 하나는 잠시 멈췄다가 늦게 움직였다. 제이는 마지막으로 남은 발소리를 기억했다. 가장 늦게 움직인 리듬. 그 리듬은 언제나 돌아온다. 시간을 쓴 사람은 결국 시간을 남겨. 동행 인물과 함께 계단을 오르며 제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볼 것은 다 봤기 때문이다. 폭도는 다시 비었다. 하지만 이번엔 비어있다는 감각이 달랐다. 무언가 지나간 자리였다. 그리고 그 지나간 것들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향으로 이 사건의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이는 계단 끝에서 멈췄다. 아주 잠깐. 이제 다음은 기록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는 다시 걸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5부. 접힌 끝. 폭도를 벗어나자 공기가 달라졌다. 같은 건물인데도 층 하나를 넘는 순간 온도가 달라졌다. 제이는 그 차이를 굳이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의식하는 순간 감각은 설명으로 바뀌고 설명은 흔적을 지운다.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이 제일 위험해. 계단을 오르는 동안 동행 인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발소리만 있었다. 위로 향하는 소리. 돌아가는 소리는 아니었다. 방향이 분명한 소리였다. 그들은 따라오지 않겠죠. 동행 인물이 낮게 말했다. 따라올 이유가 없어. 이제 끝입니까? 끝났다면 조용했을 거야. 제이는 계단 중간에서 멈췄다. 손잡이에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벽에 남아있는 오래된 긁힘을 봤다. 누군가 같은 높이에서 같은 각도로 여러 번 남긴 자국. 같은 자리에서 같은 판단을 반복한 흔적.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계속 앉아있을 겁니다. 동행 인물이 말했다. 단정이라기보다는 이미 여러 번 본 장면을 말하는 어조였다. 그래서 위험하지. 앉아 있는 게요? 앉아있다는 건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 동행 인물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이해했다기보다 받아들였다는 표정이었다. 질문은 더 나오지 않았다. 위층 복도에 도착하자 소리가 사라졌다. 발소리도 건물 소리도. 이런 정적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누군가 일부러 비워둔 시간이었다. 여긴 기록이 숨쉬는 곳이야.
제이는 아까 봤던 방 앞에 다시 섰다. 문은 그대로였다. 잠기지 않았고 열리지도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 가장 믿기 어려운 얼굴이었다. 들어가십니까? 아니, 이번에도요. 이번엔 남길 게 있어. 제이는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바닥을 봤다. 아까는 없던 작은 종이 조각 하나. 급히 떨어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놓인 위치. 기다리다 놓친 게 아니라 놓치게 만든 거야. 이건 동행인물이 말을 흐렸다. 가져가지 마. 왜요? 가져가면 이야기가 끝나. 제이는 종이를 발끝으로 아주 조금 밀었다. 종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에 누러붙어 있었다. 눅눅한 접착의 감각. 오래전부터 준비된 방식이었다. 그럼 우린 뭘 합니까? 기억해. 이걸요. 이 상황을. 제이는 문을 등지고 섰다. 방 안보다 복도 쪽이 더 중요해진 순간이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출구 쪽으로 향했다. 기록은 종이에 남지 않아. 선택에 남지. 문 쪽에 서 있던 사람은 돌아올까요? 동행인물이 물었다. 아니, 확신하십니까? 문 쪽에 서 있던 사람은 문을 닫는 역할이야. 다시는 열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자기 쪽에선. 잠시 침묵. 그 사이 건물 아래쪽에서 낮은 울림이 올라왔다. 환풍기인지 배관인지 모를 소리. 하지만 분명히 아래에서 나는 소리였다. 남자일은요. 제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늦어질수록 말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앉아있는 사람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그게 이번 사건의 끝입니까? 아니, 제이는 복도를 한번 훑었다. 비어 있었지만 텅 빈 느낌은 아니었다. 누군가 지나간 공기가 남아 있었다. 이번 건 그가 낮게 말했다. 끝난 게 아니라 접힌 거야. 동행 인물은 그 말을 묻지 않았다. 접힌 종이는 다시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단을 내려가며 제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판단은 과거로 끌려간다. 그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펼치느냐야.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이는 알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다는 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동행 인물이 물었다. 제이는 잠시 하늘을 봤다. 별은 없었고 도시의 불빛만 낮게 깔려 있었다. 기록보다 오래 남는 빛. 사람이 있는 곳. 구체적으로는 의자. 의자요? 다시 앉아있는 사람. 제이는 차 문을 열었다. 손잡이는 차가웠다. 이번엔 낯설지 않은 차가움이었다. 이제 질문이 바뀌겠군.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에 퍼졌다. 그 소리는 멀리 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멀리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조용히 다음 이야기를 접힌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편 예고.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이 앉아있지 않아도 앉아있던 시간은 남아있었다. 제이는 그 의자를 보지 않았다. 보지 않는다는 건 이미 충분히 봤다는 뜻이었다. 문은 닫혀 있었다. 한때 문 쪽에 서 있던 사람은 사라졌지만 문이 닫히는 방식만은 바뀌지 않았다. 이번엔 다르군요. 동행 인물이 말했다.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이 있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기록은 사라졌고 사람은 흩어졌으며 의도만이 자리를 바꿨다. 누군가는 여전히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제이는 그 차이를 시간으로 재지 않았다. 선택으로 재고 있었다. 바닥에 남은 흔적은 이번엔 지워지지 않았다. 지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묻지 않으십니까? 제이는 그제야 말했다. 이제부터는 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의자를 옮긴 사람을 본다. 바람이 없는데 문이 한 번 울렸다. 그 소리는 경고도 신호도 아니었다. 단지 누군가 이미 다음 자리에 앉아 있다는 증거였다.